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 고민도 나날이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힘듭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다가 그리고 막 올라간 종목이 하한가 내려꽂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올바른 전략을 짜놓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아무래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조금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0.63%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죠. 0.2%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0.2%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상황인가 하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0.2% 올라오곤 있지만 하락 종목이 900 그리고 상승 종목이 570개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이 한쪽으로 쏠려가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쪽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돈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의 개수는 작은데 내려가는 종목들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 현상이 나타났고 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조정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은 조금 꺾여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꺾여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 2,550포인트라든지 한 2,500, 600포인트 일단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역시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서 결국은 넘어가야 될 선이 있겠죠. 2,650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2,65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만약에 종가상으로 2,650포인트를 무너뜨려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당분간은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끝없는 상승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조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 쉬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등산할 때도 끝없이 안 쉬고 올라가시는 분들 보기 드물죠. 뭔가 좀 올라가다가 잠깐씩 쉬어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시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야 뒤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썩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완전히 뭐 무너지거나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박살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큰 악재가 없다면은 그렇게 폭락이 나오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좀 잡아놓을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조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내 종목이 좀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수 있도록 지금 매도해서 현금을 챙겨 놓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지금 매도 타이밍이고 어떤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고 특히나 또 2월, 3월은 감사 보고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갑자기 거래 정지라든지 또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지금 조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양시장에서 1,000억이 안 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진짜로 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쉬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할까 아니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가치가 없으니 추가 매수할 바에 다른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조금 챙겨봐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지금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거죠.
요즘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하나하나가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혼자 판단하기 힘드시다면은 저희가 있잖아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올 상반기가 저는 장이 좋을 거고 하반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는 아마 지금 머물고 있는 2300대에서 2600대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잘 처분하거나 잘 정리하지 못한다면 아마 크게 고통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계속해서 전화 오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고민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이고요. 두산이요? 104,000원. 예, 두산. 네, 두산이고 104,000원에 30%예요. 103,000원이요? 4,000원. 네, 104,000원에 30%. 예, 예. 뭐 두산을 뭐 사신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뭐 원전 있고 저기 로보티스 저기 한다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뭐 두산 이 계열사가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 계열사 뭐 두산 퓨얼셀도 있고 뭐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저기 보면은 뭐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두산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지금 뭘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다양한 걸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냥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두산을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두산이라고 하는 요 기업이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엮여가지고 거품이 만들어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두산이니까 뭐 수소차에 엮이기도 하고 원전에 엮이기도 하고 전자 쪽에 해가지고 또 2차 전지에 엮이기도 하고 원전에 엮이기도 하고 또 건설 중장비 하다 보니까 건설에 엮이기도 하고 또 우리 풍력 발전할 때 뭐 두산 풍력 발전기 쓴다 해갖고 해상 풍력으로 엮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는다기보다는 여기저기 그냥 다 끌려다니면서 거품이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 기업이 정말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자리였나? 아니면 이게 거품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기업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품일 수도 있으니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은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두산이 2007년에 급등 나왔던 저 시기 빼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본다면요. 한 5만 원대 그러니까 7만 원 이하가 정말 싸구나. 여기 사놓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다 싶은 자리인 거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한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맨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얘가 힘을 못 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이왕이면 8만 원 이하에 사가지고 이왕이면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에 사놨으니까는 가져가는 동안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이게 지금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 본전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8만 원대쯤에서 이렇게 사놨다면 8만 원 이하에 사놨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도 수익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논란이 있는 기업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런 두산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아직까지도 이게 뭐 고평가네 저평가네 말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상장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자회사들 계열사들 상장 재료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전 관련 이야기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도 엮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오늘도 뭐 이렇게 2차 전지라던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엮여가지고는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엮여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운이 좀 생겼으니까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 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만 원에서 12만 원대쯤까지 올라가면 맨날 힘 빠져가지고 빠지는 종목이니까 10만 원부터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매도.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뭐 상담하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10만 원부터 해가지고는 매도를 진행하면 되는 종목인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상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제 거기서 뭐 더 나가고 싶은 거죠.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이거 본전에서 수익 좀 챙기고 싶고요. 뭐 좀 더 가지 않을까요? 언제 팔면 잘 팔았다 소문 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부터 그냥 매도하기 시작하면 잘 팔았다 소문 날 건데 10만 원부터 팔기가 싫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냥 10만 원부터 해서 본전쯤 되면은 3분의 1 내지 한 절반 정도 외도하시고 나머지로는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노려가지고 약수익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12만 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만약에 좀 생긴다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거래량 생긴다면은 뭐 한 15,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일이지 지금부터 뭐 거래량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예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때 튀어 오르는 거 보고 매도 포인트는 좀 더 높게 잡아도 되지만 그거는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10만 원부터 그냥 매도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4,900원입니다. 24,900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30%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눌림목이라고 생각된 자리에서 샀습니다. 네, 뭐 일단 시젠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이제 원형 바닥을 만들어내는 어떤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쭉 빠져 있어요, 그죠? 네. 장기간 동안 이렇게 쭉 빠지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면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시 싹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원형 바닥, 약간 밥그릇처럼 생겼대갖고 국그릇 바닥이라고 국그릇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젠이라고 하는 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진단키트 하는데 얘가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코로나 전에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조금 있긴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죠. 매출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내고 있다가 1조를 팔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팔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진단키트를 씁니까 하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 뭐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해도 굳이 이제 코로나라는 병을 우리가 엄청 무서워하진 않고 이제 약간 감기처럼 지나가는 병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진단키트를 사용하지도 않는 분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얘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던 것들과 영업이익이 냈던 것들과 뭐 이렇게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계속 낼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게 이 돈 번 걸로 새로운 병들에 대한 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투자 연구 개발 쪽으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번 돈이 그냥 쉽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이런 진단키트로 집에서 누구나 편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의 사업 성장과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유리한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당장 코앞만 보고 있다면 조금 별로 좋은 투자처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 지금 30%라서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 사셨다고 하지만 여기가 바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려갔던 자리가 2만 원 이하 19,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가 19,000원까지 한번 갔다라는 것은 다시는 19,000원 안 간다는 말입니까? 또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올 수 있다는 네, 거죠. 당연히 19,000원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셨는데 장기로 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측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얘가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실 자금이 있으실까?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을 또 추가 매수를 더 한다고 친다면은 최소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되기 때문에 60%까지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으로 내 진짜 투자를 다른 종목 안 하고 그냥 이 한 종목에다가 내가 몰빵 그러니까 거의 올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과 확신은 있으신가가 이제 시청자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제 몫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다면 이 정도 비중이 상관없는데 만약 그 정도 확신은 없고 약간 내가 좀 그거는 조금 아리송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놔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여유도 생기게 될 거고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도 될 거고 장기로 가져갔을 때 조금 이렇게 후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매도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까지는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약수익이지만.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중 안 줄여도 되고 난 여기에 100%까지 들어가도 괜찮고 100%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상담 안 받아도 될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할 거면은 이 비중을 가져가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선택을 해야 되죠? 제가 해야죠.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 시청자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고는 이제 거기에 달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다면은 한 3분의 1 내지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15%에서 20% 정도 비중이 지금 들어가는 게 좋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2만 원에 내려온다면 저기서 이제 한 30%에서 한 40% 비중까지 이렇게 늘려내는 것이 나중을 생각한다면 좀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로 가져가신다면은 얘들은 다시 튀어오를 때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파동의 고점이 어딘지를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예상되는 파동의 고점은 3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만 원에 사서 35,000원에 팔아내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언젠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원형 바닥이 뚫고 올라가면서 35,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파동을 먼저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 안에서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2만 원에 가깝게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엉망인 주식을 사가지고 창피합니다. 팬인데 엉망인 주식을 사셨어요? 그럴 수 네네. 있죠. 네, 뭐 어떤 거 사셨어요?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고 13,550원에 20%입니다. 13,550원에 네, 20%. 20%. 최근에 그 올라왔을 때 사신 거예요? 네, 올라왔을 때 내가 네오셈을 못 사가지고 대신 산다는 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이거는 안 좋은 엉망인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엉망인 투자 방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네, 이런 투자 방식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사는 사람 중에 돈 버는 방법도 없고 매수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벌려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돈 잃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방식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킨스 전자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괜찮아요. 이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5천에 산 사람들은 여기 네네. 올라왔을 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걸 여기 샀으니까 나는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엉망이니까. 이 종목이 엉망이 아니라 내가 엉망이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너 종목 탓하지 마세요. 누가 엉망이죠? 내가 너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남 탓하고 종목만 잘 잡았으면 수익이 났을 건데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했으면 수익이 났을 건데 딴 거 샀으면 수익 났을 건데 하는데 아니에요. 시청자님 지금 딴 거 사도 수익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3번의 천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3천장이라고 하죠. 하나, 네네네. 둘, 셋 이렇게 짧은 순간에 3번의 천장을 만들고 내려가는 자리에서 저점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면서 시세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시세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밑으로 다시 5,000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7,500원까지 정도 밀렸다가 반등 나가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또는 위쪽에서 횡보하는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들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변화가 생겨봐라라고 기다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아직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 이거를 사실 여기에 매매해가지고는 저점 깰 때 바로 손절했어야 되거든요. 11,200원, 11,300원짜리가 될 텐데 네. 저거 깰 때 바로 그러니까 손절했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저걸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저것도 안 했고 네. 왜냐하면 내가 손실 나는 게 이제 무섭거든요. 저기까지가 내가 하도 고가에 사놓으니까 저기서 손절하면 한 15% 이상 손절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어떻게 되냐면 15%가 무서워서 손절 안 했다면 지금 20% 손실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여기 20%의 손실 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손절 안 하면 또 40% 손실 나는 거고요. 40%가 무서워서 네. 손절 안 하면 또 50%, 60% 박살 나는 자리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점에 잡으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거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죠. 네네. 그래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뭐 제사이동 통신 사업 이런 거 이야기 나와가지고 최근에 급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뭐 딱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지는 않아요. 먼저 이렇게 네네네. 힘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다시 이거는 7,500원에서 5,000원짜리까지는 다시 밀릴 거다 생각을 하고요. 저기까지 내려가면 다시 12,0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라가긴 해도 12,000원부터 18,000원, 2만 원 가긴 좀 힘든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대응 전략은 하나밖에 없다. 손절하는 거 방법밖에 없고 네네네. 비중을 네네. 줄이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손실이 너무 아파서 그 좀 괴롭다. 나 이 손실이 너무 아프고 좀 괴롭다 생각이 든다면요. 그냥 시간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킨스 전자라는 이 기업이 아예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장기로 가져가면서 지금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해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물려있는 기간이야 굉장히 길어질 거고 물려있는 손실률이야 조금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로 가져간다면. 장기로 하면은 최소한 2, 3년에서 4년, 5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뭐 5천 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저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종목은 네네. 그 너무 잘못 잡아서 그냥 이 잘못을 네네.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멘토님은 항상 낮게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 사면은 네.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못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아, 일단 네네. 단기적으로 저기 11,200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지난번에 머물렀던 요 10,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 10,000원에서 보통은 이제 9,000원 깨지기 전에 10,000원이나 한 9,800원 요 언저리쯤에서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네. 어차피 손절할 거면 지금 여기서 손절하나 좀 더 400원 더 내려가 손절하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냥 어차피 손절할 거면 10,000원에서 요 좀 네네네. 깨지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가는 거 네네. 보고 반등 나갔을 네네. 때 그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 줄여서 네네. 나오거나 10,00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 그럴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카페 24고요. 카페 24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568원에 36%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그 올해 초에 조금 수익을 좀 봤었고요. 3만 원대에서. 지금 다시 좀 진입을 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투자네요, 이것도. 네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수익을 본 종목은 향후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들어가지 마라 하거든요, 저는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한번 수익을 보고 나면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한번 수익 보면 이게 그냥 만만해 보여요, 그냥. 이놈은 이거 만만하고 내 손바닥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대충 떨어지면 여기서 하면 수익 나겠지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수했던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겠다. 왜 내가 수익을 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수익 냈으니까는 뭐 또 수익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최고점에 34,000원대 여기 팔아낸 건 아닐 거거든요. 그죠? 34,35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기 딱 판 건 아닐 거예요. 한 3만 원대 어딘가쯤에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련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아, 내가 좀만 더 들고 갔으면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 좀 더 낼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어가고 하면은 재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 최악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수익을 낸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고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얘가 이렇게 올라왔던 타이밍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제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에서 뭐 투자를 네. 한다더니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유튜브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 그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온 거죠. 지금 유튜브 쇼핑 한다고 하는데 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급등 났고 이제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그냥 딱 수익 챙기고 나갔으면 될 거를 또 들어가고 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유튜브 또 얘가 또 투자해 줄 거라는 또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구글에서 투자해 줍니까? 아니면 뭐 테슬라가 투자해 줍니까? 뭔데요, 이제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재료가 예. 없으면 얘가 다시 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확 치고 올라온 이런 급등주들은요. 예민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사람도 흥분하거나 이렇게 막 예민한 상태, 성격이 막 이렇게 지금 막 분노가 차올라갖고 예민할 때 누가 건들면 어때요? 확 따라오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팡 치고 올라온 기업들은 아직까지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예민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요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타꾼들인데 시청자님 단타 잘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모니터 보면서 주식 보면서 호가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수익이 났던 이유는 요 어딘가에 잘 잡고 있다가 올라갈 때 아이고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노 해가지고 급등 나왔을 때 팔아내고 나니까 단타꾼들한테 넘겨놓고 내가 이제 단타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매매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가야 될 자리를 지금 어설프게 다시 들어갔고 비중도 많고 이게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도 36%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만만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 단타꾼들이 단타하고 있는 자리에서 단타를 못 하시는 분이 단타하겠다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이런 거는 비중을 한 10% 정도만 들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한 10% 빼고 다 팔아버리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변동성이 막 생기다 보니까 얘가 3만 원까지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은 그냥 그때는 내가 들어간 걸로 단타 잘했네. 나는 단타를 할 줄 모르는데 운이 좋았다고 팔면 되고요.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종목은 아마 2만 3천원짜리가 밀리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중을 줄여놔야 2만 3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할 그 돈이 좀 적어지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손절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3천 원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시고요. 요거는 다시 15,000원이나 12,000원, 만원 이런 데 내려오면 그때 사시는 게 맞지 이거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수익 났다고 해서 만만한 종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네, 과거에 만났던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애했던 분들, 그죠? 그 연애했던 분들 그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만나달라면 만나줍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아요. 우리가 주식은 연애랑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데 이건 지금 만만한 종목 아니니까 절대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들어간 거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또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는데 저희가 평일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9시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오후 9시 유튜브에서 강의할 거니까요.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저희가 또 이렇게 주말에 갑니다. 토요일에 이번 주는 노원으로 갈 겁니다. 노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일요일은 제가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에 있는 원미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피플러스 빌딩 4층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강연 참석하셔가지고요. 역시나 올해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3기 EV를 보도록 합니다. 3기 EV를 지금 3,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4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잡았다라고 하셨네요.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3기 EV라고 하는 이 기업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지금 자리가 바닥이냐라고 하면요.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 막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하다 보니까 EV 자체가 이제 EV 해서 뭐 일렉트로 무슨 비이클인가 뭐 해가지고 그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장됐을 때 사람들한테 이 기대감이 좀 많았고 뭐 요즘에 2차전지라던가 뭐 전기차 이런 쪽들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니까 그때 얘도 막 시세를 낸 것을 지금 빠졌다고 해서 사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바닥이냐라고 물으면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바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지나가야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죠.
SK바이오팜을 지금 뭐 주주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SK바이오팜 제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요때였습니다. 요 언저리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여기도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14만 원짜리가 지금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던 상황이었어요. 2020년 1월, 2021년에 1월, 2월 이럴 때였는데 요때 이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14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바닥이 아닐 수 있고 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밀릴 때 바로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 주식 커뮤니티에 지금 여러분들 SK바이오팜 문현진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제 욕 있습니다. 14만 원 빠지면은 이거 뭐 손절하는데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이 지금 전문가라고 나와서 방송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빠져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저 밑에 있죠. 저 때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물려가지고 고통받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기업인 거 알죠? SK바이오팜 좋으니까 상장을 했겠죠. 그때 좋다는 이야기 알지? 나도 뭐 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다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3기 EV도 지금 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지금 바닥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은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져내려가면 얘가 뭐 1,000원까지 내려갈지 500원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보호해서 물량도 풀려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2,600원 무너질 때 손절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 40% 비중 가져가는 게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입모아서 이야기할걸요.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은 다 달라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신규 상장주는 사지 마세요라고요. 근데도 사는 거 보면은 정말 희한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을 벌고 싶지가 않으신 건지 돈을 잃고 싶으신 건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매매 기법이 다 다른데도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고 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사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이야기 좀 합니다. 제발 좀 신규 상장주 좀 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2,6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다.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은데 2,600원 지지가 된다면 반등 조금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 본전쯤 약간 파동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전에 매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기업은 그래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무상증자 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기서 한번 내려와서 보통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 오를 때 이득 볼 수 있도록 조금은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 2,6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라. 그리고 튀어 오르면 3,5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올 때 매도하셔가지고 제발 다시는 신규 상장주 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또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인데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를 지금 매수하셨고요.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6,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이 20%인데 목표가가 알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같은 거 없습니다. 주식하실 때 이게 수많은 이제 증권방송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이렇게 시청자들을 조금 많이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표가예요. 목표가가 뭐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요. 대학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저의 목표가 어디였냐면 경찰대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높다. 가장 높은 학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든가 그 문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서 경찰대를 가자 아니면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동아대라는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제 인생은 망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동아대라도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가 아니면 무조건 안 판다가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목표가 정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목표가가 2만 원입니다 하면요. 19,000원쯤에서도 18,000원쯤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팔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문현진이가 2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2만 원까지 무조건 꾸역꾸역 들고 가야 되겠어 라고 하다가 18,000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간다고 했잖아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목표로 정하시는 거야 좋죠. 어딜 목표로 정하시는 거야 좋은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닐 땐 빨리 팔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를 2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2만 원까지 지금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7,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저는 맞춘 겁니까? 틀린 겁니까?
결국은 이건 내가 내려갈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표가 띡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케이스예요. 잘못된 방송 이용법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목표가를 정해드리지 않죠.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결국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향했다가 빠져내려가고 있는 헤드 앤 숄더 패턴 만들고 있는 자리죠. 결국 이 자리는 내려가는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점 만들고 떨어질 때 만드는 전형적인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가라니 결국은 여기서는 지금 아래쪽, 이 아래쪽에 14,000원짜리가 무너지고 내려간다. 14,500원짜리가 무너진다면은 밑으로 쭉 밀려서 10,000원 내지 7,5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목표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이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매매를 하셨고요. 결국 여기서 반등, 이 14,500원에서 반등 좀 나와준다면은 본전 언저리까지 나와줄 수 있는데요. 그 본전을 팔고 나가는 게 맞는 자리인 거지 목표가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자리까지도 아니고 애초에 목표가를 정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4,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셔가지고 지지가 안 되면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기업이 실적 좋고 뭐 4차 산업에 뭐 혁명을 막 해갖고 뭐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이런 테마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반등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전 내지 17,000원 정도쯤에서는 매도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매도하시고요. 정말 목표가가 알고 싶으면 1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아하니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돼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보자. 지금 14,500원짜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인데요. 남해화학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남해화학을 지금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지금 24%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영 안 가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로 갈아타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 거 파니까 올라갑니다. 파니까 올라가고 사니까 떨어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옮깁니까?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요. 저점에 잘 잡아놓고도 안 가니까 자꾸 팔아버리려고 하거든요. 안 가면 냅두세요. 이걸로 수익 내면 돼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로 갈아탄다고 하면 돈이 벌릴까요? 그 고점에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탕후루 한때 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탕후루 가게 차릴 겁니까? 아유, 내가 지금 탕후루 가게 차려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탕후루 가게 지금 차리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결국은 유행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유행의 끝물에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탕후루 가게가 한창 유행했을 땐 줄 서서 못 가다 보니까 월마다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월에 뭐 한 1,000만 원, 뭐 600만 원, 500만 원 벌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 차리는 분들은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본전 찾는 데까지 또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내 거나 잘 보면 되지. 뭐 딴 거 올라가는 거 봐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물려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상담받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본전 올까요, 목표가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지금 이런 거 잘 사셔가지고 가져가면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부품 그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인데다가 사실 회사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요즘에 식량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거는 지금 저점에 잘 잡으셨고 그냥 가져고만 가면 돈이 벌리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가지고 가기가 싫은 거죠. 딱 지금 밑에 나와 있잖아요. 영 안 가니까 가지고 가기 싫은 겁니다. 주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안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서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돈이 벌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 SDS 저 상담 안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년 8월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2대1 이 방송에서 그랬죠. 여기에서 제가 상담 들어올 때 이제 지겨워 죽겠네. 이거 삼성 SDS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상담 안 받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 12만 원, 13만 원 이야기가 사놓으면 돈 벌린다고 내가 그래 이야기라도 자꾸 상담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상담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해버렸죠.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돈이 이렇게 벌릴 텐데 남의 화학도 지금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기다리기가 싫은 거죠. 이런 거 기다리면 돈이 벌립니다. 잘 기다리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니까 옮기지 말고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심택이고요. 심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7,500원에 20%. 얼마요? 37,500원에 20%. 그렇군요. 일단 심택의 위치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심택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뭐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기판 쪽이요.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속고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가 요즘에 뭐 회복이 되네, 올라갈 것 같네, 성장할 것 같네 하면서 SK 하이닉스 막 고점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도체 업황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좋다고 제가 방송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상황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AI 성능이 좋아지려면 메모리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CPU와 그래픽카드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를 만드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 인정합니다. 인텔 올라가는 거 인정합니다. AMD가 올라가는 거 인정하는데 아니 SK 하이닉스와 이거 뭐 삼성전자가 무슨 반도체가 뭐 AI의 뭐 대장이니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뭐 점유율 이건 좀 너무 그 꿈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희망사항인 거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사실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패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아마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게 다 밀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가냐 하면 반등 나갈랑 말랑 하면서 바닥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안 올라왔지. 그러면 지금 이런 기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이득을 보냐 하면 아니죠. 얘들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감산하고 있다 하니까 바로 적자로 돌아서 버리죠. 왜냐하면 걔들이 매출의 주 요인이었는데 걔들이 지금 더 안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얘들 바로 적자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요즘에 반도체 너무 현혹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증권가에서 하도 방송에서 반도체 좋다 하니까 아니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은 지금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입니다. 이거를 뚫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노력이 성공했을 때 이 지금 올라온 주가들이 전부 다 온전히 보장이 되는 거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좀 길어지거나 노력하는 과정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계속해서 위기로 간다면은 지금 이 올라온 주가들은 전부 다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텍과 같이 이렇게 올라온 기업 지금 2019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3배, 4배까지 올라온 이런 기업들을 사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니까 사놔야지 장기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심텍을 여기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그 올라온 상태에서도 위에 올라왔을 때 샀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그러니 당연히 내려갈 때 고통받는 게 맞는 거고 이 아랫자리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위기가 길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2만 원대라든가 15,000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기업인데 이걸 왜 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기로 가지고 가려는 건 아닌데. 단기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데 단기로 들어가는 것도 반도체 좋다는 그 이야기에 현혹돼가지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로 봐도 이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로 봐도 이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일이 커져버렸고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크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정해진 거는 손실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손실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계획이 짜집니다. 결국 우리는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결국 지금 이 자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26,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뭘 믿고 있냐면 반도체 믿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주가 움직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가야 될 방향인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좋다 하니까 아마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 매수세로 인해서 심텍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팔아내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일단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 하면요. 지금이 내려가는 흐름은 아마 26,000원 지난 전저점이라고 부르는 요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서 이제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 전저점이면은 와 지난번에 제일 싼 자리까지 내려갔네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6,000원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손절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반등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어디까지 반등 나옵니까? 라는 질문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 26,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 분위기와 이 흐름을 보아하니 어디까지 갈 것 같네요 라는 예측을 해드리고 그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26,000원부터 반등이 나가나 안 나가나를 확인하면 돼요. 지금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26,000원 반등 시 손절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에서 반등 나가면은 일단 당장에 다음에 전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일단은 예상치,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한 3만 한 2, 3천 원 정도부터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그럼 지금 3만 2, 3천 원 지금은 됐을 때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올라올 때 쌍바닥을 그리고 전고점인 4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괜히 3만 2천 원에 손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만 2천 원까지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받고 손절하시는 쪽이 낫다. 그래서 지금 반등 시 기존 매도하는 게 돌리지 좋습니다. 말고요. 네,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2만 6천 원 반등 나오는가 확인하시고 반등 나오면은 3만 2천 원에 전화를 달라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BH고요. BH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만 원. 2만 원이고요. 여기 5%입니다. 이거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네, 뭐 하는 기업일까요? OLED 뭐 기판. 네, 알고 아까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하고 OLED 기판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죠. 그럼 방금 상담 잘 들으셨어요? 네네. 네, 그걸 이거 비싸게 사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BH도 근데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서 비싸게 올라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18,500원에 선조를 할까 하다가 했었어야죠. 중요한 거는 할까 하다가 안 네. 했어요. 이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주식은 우리가 봤을 네. 때 지금이라도 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이라도라는 생각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18,500원짜리에서 손절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저기가 저점인 거 차트 보실 줄 아시네요. 그죠? 네. 18,500원이 저점인 거 아셨으면 거기서 손절하고 나오는 게 정답이었고 저점 깼을 때 손절하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저점 네, 깼을 때 맞아요. 손절하는 게 맞았고 일단 지금은 어쨌든 저 자리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어쨌든 지나간 차는 지나간 차대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 차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버스 쫓아가고 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못 쫓아가니까 그냥 냅두라고요.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이 왔을 때 과감한 결단으로 해버리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손절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아까 방금 상담했던 분하고 똑같습니다. 손절하실 거면 16,000원짜리까지 내려가면 이제 지난 전저점 자리까지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자리에선 반등 나갈 가능성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손절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절하면은 뭐 깔끔하긴 하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이 종목으로 내가 잘 매매하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6,000원짜리까지 간 지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 확인하시고 저기 지지 받으면 다시 올라와서 한 2만 원짜리까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없다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16,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 반등이 내 본전이 아니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손절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방금 상담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면 방금 상담을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네. 물려가지고 똑같은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반도체 좀 속지 마세요. 앞으로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일기획입니다. 21,114원에 94%나 사셨어요. 아이고야, 왜 그렇게 많이 사셨죠? 정말 많이 샀네요. 21,114원에 지금 사셨다는 말은 결국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라는 건데 94%의 비중을 사시면 저는 늘 말하지만 이렇게 사신 분들은 상담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거신 분한테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 걸었으면 나만 믿고 가시고 나의 분석과 나의 생각을 믿고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 정도 배짱이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 걸 만한 생각도 없었고 이 정도 베팅할 만한 그릇도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는 거는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94%나 사가지고 상담했다. 전 100% 사는 거 찬성합니다. 100% 사는 것도 좋은데 상담받지 않을 정도의 배짱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상담하셨으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지금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 반등 조금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일기획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 뭐하는 회사인가 하면 광고업이죠. 그래서 광고업이요. 보통 총선 때라던가 이런 뭐 선거철이 있으면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물론 가벼운 종목들, 좀 소형주들이 좀 팡팡 튀어 올라가지만은 이런 기업들은 팡팡은 아니더라도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2만 원대 내지 아마 22,000원대까지 이렇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올 때 저는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본전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 매도를 꼭 하셔라. 비중 너무 많으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겠지만 아쉽다면요. 상담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오후 9시에 공부를 해드릴 겁니다. 공부를 시켜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노원과 부천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주식을 배워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